이 책이 비록 내가 겪은 임사체험을 나누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 안으로 밀려들어온 그 깊고 광대한 알물 근사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비유와 은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디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거대하고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상상해보자.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이 앞을 볼 때 의지할 거라곤 손전등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전등 불빛에 비추어지는 것들 뿐이다.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찾는 그것은 창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에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손전등을 비추어 보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보고 있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꽤 분명하게 알아차릴 경우도 있겠지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알쏭달쏭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손전등을 비추는 것만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무언지 인지할 수 있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 우리는 특정 시점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의 전등 스위치를 툭 켰다고 상상해보자.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어떤 모습과도 다르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면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낸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색깔들이 눈에 들어온다. 결코 들어본 적도 없는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가슴 벅찬 선율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체리색, 레몬색, 주홍색, 포도색, 연보라색, 금색이 오색 찬란한 조명들이 번쩍거리며 빛을 발한다. 전기 장난감들이 트랙을 따라 위아래로 달리고 선반에는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색색의 상자와 꾸러미, 종이와 연필, 물감과 잉크, 음식, 수십 가지 색깔의 사탕이 든 상자, 기포가 솟아오르는 소다수병,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초콜릿, 세계 각지에서 온 샴페인과 와인이 그득 들어차 있다. 벼랑간 불꽃들이 폭죽이 별 모양으로 터지고 온갖 꽃들이 활짝 벌어지며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생생한 빛의 잔치가 벌어진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고 넓게 벌어지는지 당신을 압도해버릴 지경이다. 이 공간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거니와 당신의 감각과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 찬란한 빛들의 향연만으로도 놀라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 힘차고 무한하며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인 무엇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나아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넘어 당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느낀다. 과거에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을 둘러싼 이 광대한 경위 속의 한 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맞물려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색깔과 소리, 질감이 저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이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깨닫게 된다. 그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당신이 익히 알고 있던 것들과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전부터 알던 것들도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 그들 또한 완전히 새롭고 아주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설령 다시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당신이 경험한 이 새로운 암, 그 명징함과 놀라움, 아름다움, 엄청난 활기는 그 무엇도 도로 앗아가지 못한다. 창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 이상 그 알문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당신은 이제 그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던 때에 비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눈부시도록 투명한 순간에 경험한 모든 것들의 경이감이 당신에게 남아있다. 이제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자각으로부터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경험들이 만들어진다.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깨고 있는 그 의식을 즐기고 또 탐험하면서 새로이 얻은 암들을 새새겼다. 그러면서 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 한 번 아버지의 존재가 나를 감싸주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마치 아버지가 날 안아주는 것 같았다. 아빠, 저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넌 언제나 집에 있단다, 아가. 아버지가 내게 힘주어 말했다. 넌 늘 집에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거야.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자라면서는 아버지와 그렇게 가깝다고 느낀 적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아버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오직 아름답고 조건 없는 사랑뿐이었다. 몸을 잊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 동안에는 인도 문화의 규범에 나를 순응시키려는 아버지 때문에 실망스러운 적이 많았다. 아버지는 나를 젊은 나이에 결혼시키려 했고 번번이 아버지 말을 어긴다며 나를 무슨 사회 부적응자처럼 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떤 물리적 제약이나 문화적 기대치 같은 것 없이 오로지 순수한 사랑만을 아버지한테 받는다는 느낌이었다. 몸을 잊고 사는 동안 아버지가 내게 강제했던 문화적 압박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들은 육체적 존재일 때의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죽음 이후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 가치관들은 사후의 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아버지와 나 사이의 연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뿐이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걸 실감했다. 정말 놀라웠다. 이제야 마침내 집에 온 것 같았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말을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도 내내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에게 힘을 주었고 엄마를 지켜보며 함께 있었으며 내 결혼식 때도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내 곁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본질과 내가 한층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직은 집에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와 같이 집으로 갈지 내 몸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몫이란다. 하지만 내 몸은 암이 너무 퍼져 아프고 기력도 없고 완전히 만신창이인걸요. 아버지 말에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온 반응이었다. 뭐 때문에 내가 저 몸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고통밖에 없는데요. 나만이 아니라 엄마와 데니한테도요.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이 황홀해서이기도 했지만 나는 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지금 있는 곳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다.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것이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내가 어느 쪽으로든 의식을 주면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해 보였다.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고려할 요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때까지 의사들이 내 장기를 다시 살리려고 갖가지 검사를 했고 검사 보고서도 이미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쪽 세상에서는 그 검사와 보고서의 결과가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았다. 몸으로 돌아가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할지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검사 결과는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될 것이요.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장기들이 기능을 되찾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터였다. 그 순간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고 의사들이 식구들에게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내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온 것 같구나 아가. 더 가면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내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세계와는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본 광경대로 우리 가족은 내가 말기 림프종에 따른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을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나는 이 문턱을 넘어 그 사랑을 영원히 느끼고만 싶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창조물의 순수한 본질 안에 그 하나임 속에 감싸는 느낌이었다.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드라마도 애고도 없었다. 나는 내 사망 소식에 우리 가족이 보일 반응 쪽으로 의식을 돌렸다. 데니가 내 힘없는 손을 꽉 쥔 채 생기 없는 내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몸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깊은 흐느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막 도착한 아누 오빠는 시간을 맞추어 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했다. 내 육체와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끌려 들어가는 찰나 나는 또다시 감정으로부터 물러서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더 커다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느낌에 휩싸였다. 내가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 해도 모든 것이 더 커다란 삶이 테피스트리 안에서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된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란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언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 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지난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진실을 확증해 주기라도 하듯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